안녕하세요. 글로벌TV 신랑학교입니다. 국제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흔하게 하는 질문 중에 만약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면 처가에 매월 돈을 보내줘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맞선을 보거나 소개를 받을 때 여성도 여성이 원하는 결혼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집안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한국바도 있고 베트남에서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성도 있고 나이가 많고 베트남에선 눈높이를 맞춰줄 자국 남성이 없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도 있고 본인 스스로 눈이 높아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도 있고 안정적인 외국 남성 만나서 편하게 살고자 해서 국제결혼하는 여성도 있고 국제결혼 희망하는 사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내가 어떤 여성과 어떤 합의를 하고 결혼하느냐 그 결혼의 조건도 국제결혼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이 베트남에서도 결혼을 하려면 여성의 집안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없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계지원형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가족을 돌봐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계지원형 국제결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어서 한국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선택하고 결혼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 중에서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베트남 가족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한국에 적응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의 중심이 현재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도움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가정을 이룬 이후 아이를 낳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형제에서 자식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장부모를 초청해서 장기 체류 가능한데 조금만 조력해주면 적어도 6에서 7년간은 한국에서 장부모가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처가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할 때 베트남에서 전통 결혼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가에서 본의 아니게 전통 결혼을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 생각에는 본인이 전통 결혼 비용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결혼 지참금과 폐물 정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혼식 비용은 처가에서 대부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으로 보면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전통 결혼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결혼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집안의 재력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남성이 전통 결혼 지참금을 너무 적게 주면 처가에서 빚을 지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신부가 한국에 오면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마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상황 잘 살피고 남편이 눈치껏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는 아닐지라도 전통 결혼을 할 때 처가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게 지참금을 적절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아내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시작하기 전 입장에서 밖에서 보는 것과 국제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가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일부 국제결혼 업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가 있고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시켜 결혼을 시키다 보니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합의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어떤 매니저를 만나서 어떤 상담과 조언이 곁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인 결혼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매니저와 회사를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입니다. 세 번째로 신부 초청 이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결혼 생활을 영위하느냐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유기적이다 보니 한국 남성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국제결혼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생각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신뢰의 발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국제결혼을 진행하다가 스스로 어려움에 처해서 국제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편취하다 보니 정보 취득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자기 불만이 생기고 한국 남성은 여성에게 관심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상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처음 2에서 3개월 정말 노력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노릇하느라 한동안 처가에 돈도 보낼 수도 있지만 결혼 생활하다 보면 이를 보완해가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매니저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서
적절한 안내와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 정보는 양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니저의 역량과 고객님들과의 관계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해서 균형 잡힌 결혼을 만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업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국제결혼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의 조언도 꼭 필요하지만 결국 결혼 생활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배우자가 왜 나와 결혼했는지 잊지 않고 어느 정도 합당한 균형을 잡아주고 요구를 수용해주는 것도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